안녕하세요. 네, 손해사등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 이후 갑상선암에서 림프절까지 전이된 경우 일반암으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이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알고 계시면 주의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번 2025년 3월, 4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해진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암 기준이라며 소외감으로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림프절에 전이가 발견되었다면 일반암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소외감만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상담 신청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 말씀 주신다면 무료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제가 도와드린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갑상선암 C77 코드를 받고 일반암 문의드립니다. 2015년에 보험가입을 했고 작년 12월 수술 후 소외감으로만 받았는데 뭐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죠. 이분은 림프절에 전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감으로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의뢰를 받고 보험회사에 이건 일반암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라는 손해사정 의견서를 보험회사에 보냈더니 얼마 지나고 나서 일반암으로 추가 지급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소외감으로 300만 원이었고 일반암으로 3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7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2,700만 원 차이입니다. 이렇게 갑상선암 수술을 하였는데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진단서에 질병 코드가 C73과 C77 두 개의 코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일반암으로 추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림프절 전이가 되었다면 모든 보험 상품이 다 가능한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1년 4월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 보통 일반적인 상품은 2018년도까지만 가능하고요. 전화계약이나 일부 몇몇 보험사는 2018년 이후도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에 가입된 상품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모든 보험사가 사실 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몇 개의 보험사는 진행 자체가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드려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암 진단비로 청구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판시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이번 청구권의 핵심은 사실 바로 이겁니다. 갑상선암도 다른 장기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면 일반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으면 일반암으로 줘야 한다는 그런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죠? 네, 실제 이렇게 일반암으로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면 보험회사에서는 당시 보험 설계사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하나 생깁니다. 이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아니면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집 경위서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계사한테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적어달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 사건은 단순 진단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청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설계사의 진술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부 보험사 또는 보상과 직원은 설계사한테 이런 서류를 받을 때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나 또는 제 다른 3자한테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설계사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한 게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단순히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편취 등으로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몇 건 처리하면서 느낀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약 5년 동안 갑상선 전이암 쪽으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경험칙에서 얻었던 실제 사실 내용이고요.
그렇게 보험회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한 모집 경위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통보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설계사분이 몇 년 전의 일을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만으로 작성한다는 게 정말 객관적인 자료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몇 년 전의 일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도 아닌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보험사는 이런 경위서 내용을 끝까지 고집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소송으로 안내하는 보험회사가 있는 보험회사도 있고요. 어느 회사는 이런 모집 경위서 자체를 받지도 않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어디 회사에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마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구할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서에 C77 코드가 나왔다고 무조건 바로 청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일반암으로 분쟁이 있는지, 이 시기에 속해 있는 상품인지를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했는지 또 알아보셔야 합니다. 설계사님을 만나서 자필 서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만난 적 없이 비대면으로 전화 계약을 하셨는지 등 가입 방법을 꼭 찾아보셔야 하고요. 만약 이 또한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이 드시면 보험회사 콜센터 통해서 여쭤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내가 보험 가입을 설계사님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비대면 계약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금을 직접 청구를 하면서 보험회사를 직접 대응을 하실지, 아니면 저와 같은 손해사등사를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직접 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랑 직접 전화통화하면서 상대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데요. 그리고 현장 조사자가 또 배정이 되면 또 직접 만나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과 스트레스가 싫다고 하시면 사건을 위임하신 후 마음 편히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보험금 청구 후 처리 기간은 보통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빠른 회사는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종결이 되는 곳도 있고요. 가장 느린 회사는 2달에서 약 3달 정도까지도 소요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가입 방법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공률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요. 갑상선 전이암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100%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어렵고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그래도 제 나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림프절 전이암으로 소외감만 받으셨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꼭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몇 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런 알찬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는 손해사등사가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